안녕하세요. 제가 전 시간에 자생지에서 황하 유채새끼 산채한 사진이 있어가지고 보여드렸죠. 그거는 이제 슬라이드 필름이 아니고 네거 필름이라고 그래서 우리 일반 사진 인화 현상소에다 갖다 주면 곧바로 사진으로 내주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 필름을 보면 반대색으로 돼 있잖아요. 슬라이드 필름은 실제 색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환등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프리젠테이션이라는 거 있지만 과거에는 그 환등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다 그 마킹이 되어 있는 그 필름을 한 장 한 장 넣어서 손으로 수동으로 조작해 가지고 할로겐 램프로 쏴서 벽에다가 비춰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필름으로 저는 이제 주로 그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네거도 가끔 제가 이제 찍기도 했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스크랩 이런 걸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 난사무실이 불나면서 전부 수실이 됐고, 일부는 제가 좀 여기저기 듣다 보니까 사진이 조금씩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처 게을러 가지고 그거를 처리를 못 한 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제가 보여드렸던 그게 있었고, 또 하나가 있어요. 보니까 그거는 이번에는 2대짜리입니다. 그런 아주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그런 사진인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전 시간에는 제가 유채색계 중에 굉장히 특이한 거를 봤었다라고 해서 기부 쪽에 엽록소가 있는 상태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경우가 극히 발견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게 어디 있었냐면 안면도 아시죠? 거기 해상국립공원이라 그 국립공원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산채가 불가능한 데였어요. 그런데 그 초입, 우리가 안면 거기가 읍사무소인가요? 거기 소재지 그 바로 직전에 승원이라고 있습니다. 좋은 난초가 굉장히 많이 나온 곳이죠. 거기는 또 그 금강송으로도 유명한 곳이에요. 그 안면도를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굉장히 오래된 한 100년 이상 된 그런 소나무들이 아주 직관으로 잘 자란 그 소나무들이 있습니다. 궁궐에 그 나무로도 썼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금강 소나무가 나오는 데가 꽤 많죠. 대표적으로 그 어디죠? 강원도 쪽에 무슨 산이라 그러죠? 거기도 그렇지만 전국에 다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보령에도 성주산에도 있고, 그럼 지금 보는 소나무들은 좀 다르죠. 이렇게 구부러진 거. 왜냐면은 좋은 거는 직관으로 잘 큰 건 대부분 비어서 건축 자재로 썼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없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 바로 승원리라는 데에서 황화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초입 승원리에서는 유채새끼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샛별이라는 해수욕장이 있는데,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그냥 고남 가기 전이죠. 그쪽으로는 개나리 새끼가 다량으로 나왔어요. 오히려 유채 새끼가 얼마 안 나왔습니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뭐냐면, 논을 끼고요, 좌측산이 있고 우측산이 있는데 그 거리가 대략 200~300m 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근데 좌측으로 그 샛별 해수욕장 내려가기 전에 좌측으로는 개나리 새끼가 아예 안 보였어요. 전부 유채 새끼만 있었습니다. 근데 양이 많지가 않았죠. 반면에 우측산으로 들어가면 99%가 전부 개나리 새끼였어요. 개나리 새끼인데 화형이 그닥 뛰어난 건 없었지만 워낙 양이 또 많았습니다. 그쪽에서 제가 주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꽃을 따놓고 간 거를 제가 손으로 주순 것만요, PT병으로 반병 정도가 나올 정도였어요. 이게 그분들은 그냥 따기만 한 거죠.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오지 않을 때까지 제가 그 산을 갔던 게, 꽤 한 5~6년 이렇게 다녔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보이지 않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았었나 알만하죠. 그런 정도로 많았던 곳입니다. 역시 내륙도 마찬가지였어요. 태안 쪽도 마찬가지고 보령 쪽도 마찬가지고 서천도 다량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특히 충청도를 제가 많이 다녔는데 그렇게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산청 쪽에 아는 제가 이제 아우님
난초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겁니다. 송색은 그 아우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황하 공부를 하려고 여기까지 왔었어요. 그 참 열정이 대단하죠. 그리고 굉장히 일찍 깨우쳤습니다. 유채색과 그리고 개나리색계 구분하는 능력까지 여기서 전부 마스터를 했어요. 왜 여기로 왔냐면 여기는 워낙 흔하니까 산에서 실제로 필드에서 경험을 쌓을 수가 있었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오고 또 같은 충청도에서도 오고 여기저기서 그걸 배우러 보면 항상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찍 배운 우리 그 젊은 에란인들이 있었죠.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거는 기억이 안 나요. 어디서 제가 만났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바로 아이고, 자,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를 제가 사진으로 남아 있었어요. 보니까 잘 보이나요? 또 얼비쳐서 안 보이나요? 자, 조금 이렇게 돌려서 보이면 초점이 또 안 맞는 맞네요. 자, 요거는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좀 다르죠. 자, 기부 안쪽에 엽록소가 없습니다. 이렇게 발견이 되거든요. 주로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자, 이쪽에 이 엽록소는 색이 없어서 있는 엽록소가 아니라 덜 빠진 상태입니다. 개화한 상태에서 지금 빠지고 끝에 이렇게 주로 남는데 이쪽은 남아 있는 거고요. 이 안쪽에 엽록소가 보통은 이런 상태로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로 많이 발견이 됩니다. 역시 끼주금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바로 봉심이죠. 봉심이 주 부판보다 색이 약하긴 하지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봉심도 반을 딱 나눠서 보면 안쪽으로는 하얗습니다. 자, 주 부판도 부판 안쪽으로 하얗죠.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끝으로 색이 더 있는 서서히 앞쪽으로 오면서 색이 농도가 짙어지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다른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요 아이를 보면은 그게 더 명확하게 같은 사진입니다. 제가 각도를 달리해서 찍은 건데, 자, 많이 편하죠? 확실히 이렇게 표가 납니다. 제가 이렇게 돌릴 뻔했어요. 이쪽 보여준다고. 제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돌릴라고 해요. 사진인데. 자, 보면은 주판, 부판, 엽록소가 분해되면서 속살이 드러나고 끝에만 엽록소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더 많이 보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봉심은 요 반을 중심으로 3분의 어떤 때는 요 끝에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3분의 1 지점만. 그리고 뒤에는 하얗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약간 그런 모습이 좀 보이죠? 더 밝아요. 자, 시간이 지나면 빛을 많이 받으면 이 노란색도 분해돼서 이 끄트머리만 남아요. 그래서 유채색계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발색할 때 빛을 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개나리 새끼는 빛을 줬을 때 훨씬 더 선명도나 그 색상이 선명하고 어떤 때는 제 생각에는 약간 늘려가기도 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포수가 드러나지는 않을 텐데 더 자꾸 진해지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색상의 변화가 그 세포수는 늘려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색상이 선명도거나 아니면 색도가 짙어지거나 이런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이 유채색계는 늘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 뭐 세포수도 늘어나지 않죠.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분해가 된다. 그 이유는 유채색계는 화판을 단면으로 잘라보면 가장자리 쪽으로 갓 쪽으로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화색이. 개나리 새끼는 잘라보면 안쪽에도 들어 있어요. 요 차이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구분해 내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연구할 때 제가 많이 소요됐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 참 재밌죠. 그래도 이런 추억에 있는 이런 사진들이 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그 구독자님이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이런 걸 보여드릴 수가 있네요.
유채색계 이게 소심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딱 하나 발견이 됐죠. 우리가 개나리 새끼 소심은 많이 있는데 유채 새끼 소심은 황운소라고 하던가요. 화형도 괜찮고 딱 한 품종이 있습니다. 자, 대부분 개나리 새끼와 유채 새끼에서 개나리 새끼가 농도가 진하고 워낙 눈에 띄다 보니까 인기가 쏠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이는 구분해서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때 그런 적이 있었죠. 주구마를 주홍과 주황으로 나눠서 볼 필요성이 있다. 한참 그런 생각을 했는데 워낙 우리 에라닌 분들께서 본인 주장들이 또 굉장하잖아요. 그냥 진한 쪽으로 갑니다, 무조건. 그런데 좀 구조가 다른 걸로 이해하시면 나누어 볼 필요성, 다변화, 우리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도 말 속에 같은 거를 해석하고 설명할 적에도 생각이 다름을 얘기하고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국화나 장미는 그렇게 하잖아요. 예, 국화가 진한 색도 있지만 연한 색도 있고 아주 다양한 색상이 있죠. 그거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장미도 마찬가지죠. 그것처럼 춘난이 더 발전하려면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께 이렇게 또 재밌는 사진을 보여드려 봤습니다. 또 사진이 있으면 또 계속해서 아직은 없고요. 이제 발견이 되면, 정리하다 발견이 되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채색 황화 중에 유채꽃 색깔을 하고 있는 유형의 사진이 있어서 여러분께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